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녀공장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12일 날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이 이제 366억 원 기록을 했고, 예상치는 382억이었지만,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아쉬움을 영업이익이 달래주는 모습이었고 순이익에 대한 급증세가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매출액의 상승, 영업이익의 상승, 당기순이익의 상승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부분들은 매출액이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겠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마녀공장의 올해 하반기의 실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화장품 섹터들이 상반기에 주가가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서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의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피크아웃의 형태들을 많이 띄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좋은 이슈가 터졌어요. 우리 워렌 버핏 옹께서 최근에 애플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짐과 거의 동시에 울타 뷰티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국내 증시에 알려지면서 이 울타뷰티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올리브영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오프라인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올리브영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층의 정말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두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울타뷰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소비층이 MZ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MZ세대들의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 뭐 전 세계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싸고 뭔가 질 좋은 이런 제품들을 찾는 그러한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 그 입맛에 그 MZ세대, 미국의 MZ세대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화장품 브랜드가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화장품 섹터들의 상승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2의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게 해준 사건이 오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울타뷰티 투자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울타뷰티의 입점에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리스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면은 코스알엑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천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녀공장, 이게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스, 그 다음에 마닐라코, 스킨푸드, 폴리카, 라네지가 들어가 있고, 토니모리가 좀 들어가 있고, 빌리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에요. 이러한 브랜드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그래서 마녀공장의 실적 부분들이
2분기까지도 굉장히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이거죠.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이미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특징주로 이게 8월 12일 날 한 차례 정도 기사화가 되면서 떴던 내용들인데, 특징주 마녀공장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비 74% 증가, 71.4% 증가, 미국의 아마존과 코스트코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년 전서부터 입점이 된 상태에서 미국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코스트코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소비 채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코스트코는 조정이 없어요. 계속 상승입니다.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입점이 돼서 올해 초부터 들어가는데, 본격적인 판매는 이제 7월서부터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울타뷰티도 우리나라 마녀공장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체인점에서에 대한 성과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2분기까지의 실적 성장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녀공장이 미국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미국에 쓰여지는지,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다가 좀 말았는데, 요거죠,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마녀공장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마녀공장의 대표 기초 화장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제 젊은 층, 그리고 미국의 뭐 여성들 층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달 1000개 이상 판매가 됐고, 지난달 900개, 뭐 6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량이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마녀공장의 일봉 차트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하는,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신규 상장할 때 생각보다 밸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쭉 밀렸었거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하반기가 사실은 화장품주들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었던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마녀공장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속적인 하락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하락 추세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든 게 이제 올해 4월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앞둔 상태에서 주가의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4월달에 저점을 만든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탄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7월달에 주가가 조금씩 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 이슈가 불거지고, 금리 인상 불거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불거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쿵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하긴 했죠. 24,000원대에서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4,000 보이시죠? 24,000원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7월 달에 고점이 이제 3만원, 29,000원?
뭐 이 정도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움직임, 여기서의 고점, 여기서 고점, 여기서 고점, 여기서의 고점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 또 나름의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요. 이 하락 추세를 대형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가 좀 이루어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하락 밴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돌파? 그냥 이 자리에서 늘 걸리다가 지금 못 올라갔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돌파들과 이때 당시의 돌파들과는 좀 확연하게 좀 다르죠. 예. 근래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썩 나쁜 모습들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최근에 수급 현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순하게 개인들이나 뭐 좀 이렇게 좀 짧은 매매 성향의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PR 물량이 꽤 잘 들어와요. 꽤 잘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1개월 누적인데 이게 누적 금액만 PR 물량이 한 70억 정도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네, 맞죠? 네, 만원 단위니까. 70억 단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1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프로그램 매수가 누적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물이 적절한 수익을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매크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구간에서에 대한 레벨업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이제 하락 밴드를 돌파를 시킨 상황,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 뭐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저항이었잖아요. 이 저항들이 지지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마녀공장을 보시면 뭐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뭔가 주가 추이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 단기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그러니까 주가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마녀공장은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다른 화장품주들이 한 차례 정도 시세를 쭉 분출한 상태에서 주가의 높이 부분, 위치적인 부분들을 인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 투심 자체가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 대비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마녀공장을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다시금 좀 되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2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울타뷰티 투자 모멘텀, 그리고 울타뷰티의 대표적으로 입점해 있는 마녀공장 브랜드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